예, 이번 시간 저희 동기 발전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L 부하 그리고 RC 부하에 있어서 Q를 보는 관점이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부하가 달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말단에 수전단 측에 RL 부하 즉 모터 부하죠. 모터가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하라고 하는 것은 모터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하에 모터가 달렸다, 뭐 RL 부하가 있다라고 우리가 치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수전단 측으로 플러스 P의 유효 전력을 보내고 플러스 Q의 무효 전력을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숫자를 넣으면 발전기 측에서 수전단 측으로 플러스 P가 100만큼 그리고 플러스 Q가 J 뭐 예를 들어 뭐 80만큼 뭐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삼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플러스 P가 100만큼 그리고 무효 전력이 플러스 J 80만큼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 P와 플러스 Q는 당연히 직교 상태고요. 그리고 이 세타 R 보시죠? 이거는 바로 수전단 측 부하 역률 각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또 반대로 우리가 RC 부하를 봅시다. RC 부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P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RC 부하 같은 경우에는 RL 부하와는 다르게 전류가 전압에 앞서죠. 전류가 전압보다 시간에 따른 위상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 전력에 있어서 RL 부하가 플러스였다면 무효 전력 입장에 있어서 RC 부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P만큼 발전기 측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Q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RC 부하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Q를 소비하고 마이너스 Q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를 넣어보자면 플러스 P는 100만큼 Q는 어떻죠? 마이너스 J 50만큼 뭐 이렇게 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 삼각형 같은 경우에 어떻죠? 이것과는 다르게 이게 플러스 100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J 50만큼 무효 전력을 어쩐다? 수전단 측에서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타 다시 R로 표시한 이건 바로 수전단 측 부하 역률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정리를 해보자면 RL 부하 같은 경우에 플러스 P를 소비하고 플러스 Q를 소비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RC 부하 같은 경우에 플러스 P를 소비하고 마이너스 Q를 소비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수전단 측에 RL 부하, RC 부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몰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 측에서 P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RL 부하에 공급되는 100 플러스 100이죠. P가. 그리고 RC 부하에 공급되는 플러스 P가 이렇게 100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기 측에서 총 100 그리고 100 해서 총 200만큼의 유효 전력을 어쩐다? 공급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P가 200이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에 플러스 P가 100만큼 그리고 여기에도 100만큼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 Q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죠? RL 부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Q가 플러스 J 80만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C 부하 같은 경우에는 Q가 마이너스 J 50만큼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측에서는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 될 텐데 플러스 J 80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J 50만큼 공급해 줄 거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RL 측에서는 어떻죠? 플러스 J 80만큼이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RC에는 어떻죠? 마이너스 J 50만큼이 공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건 어떻다? 플러스 J 30만큼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RL 부하가 있고 이렇게 RC 부하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죠? 플러스 J 30만큼 공급을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값이 플러스 J 30이죠. 그리고 RC 부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RC 부하는 지금 마이너스 Q를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어떻죠? RC 부하 입장에서는 플러스 J50만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이건 정확히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본질이지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논리가 똑같냐면 이런 10V 배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저항 1ohm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10A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1ohm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10W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10W를 소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W만큼 공급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본질이고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와 이 논리가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J30만큼 공급해 준다고 하면 RC 부하 측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플러스 J50만큼이요. 그렇죠. 그러면 RL 부하 입장에서는 플러스 J80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C 부하를 볼 때 어떻죠? 해석할 때 마이너스 Q를 소비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리고 플러스 Q를 공급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 둘은 같은 표현이지만 본질은 바로 마이너스 Q를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원천은 발전기에 있는 것이죠. 이 발전기, 제네레이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뿐인 것이지 어떻다? 무효 전력의 공급은 어떻다? 원천은 발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RL 부하 같은 경우에 플러스 Q를 소비합니다.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마이너스 Q를 공급합니다. 이런 표현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관습상 사용하지 어떻다?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맞는 표현이지만 관습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RC 부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Q를 소비합니다. 어쩐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플러스 Q를 공급합니다.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습상 자주 사용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리고 원천은 어디다? 무효 전력의 원천은? 무효 전력의 원천은 어디다? 발전기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표현이 이렇게 쓸 뿐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헷갈립니다. 진짜 C 쪽에서 플러스 Q를 공급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은 여기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C가 이렇게 있는데 초기 조건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Q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때 스위치 딱 닫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원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C가 초기 조건에 플러스 Q 전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죠? 배터리를 충전해야죠. 그렇죠? 그게 원천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C와 L 이거는 커패시터죠. 커패시터 그리고 이건 인덕터. 이 둘 모두 수동 소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피력이 TOV랑 그 다음에 MCOV 선정하는 거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때 유효 접시 조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강의는 유효 접시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R 비율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